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 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제는 미드 드라마 CSI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이제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이 CSI가 사실 못 들어본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크라임씬 인베스티게이션 해가지고 과학수사대,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 남겨진 그런 물적 증거들을 가지고 이게 과학수사가 요즘에는 뭐 하나도 신기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2000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요거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이제 과학수사라는 개념을 전 세계에 진짜 이제 일반화 시키는데 많은 공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DNA가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 드라마 때문에 실제로 다 그렇게 수사한 거 DNA 이거 뚝딱 넣으면은 무조건 1분 안에 다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현직 수사관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던데. 이게 미국 드라마니까 네. 미국에는 배심원들이 있잖아요. 네.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해서 편결을 하거든요. 이 CSI라는 드라마를 봤는지의 여부를 검사를 할 정도래요. 그러니까 CSI를 봤으면 너무 수사 과정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을 거라는 거를 참고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럴 정도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근거가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연애물을 못 본다고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범죄물이에요. 저는 약간 전문가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뭐 만화책을 봐도 그렇고, 네.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뭐 요리면 요리, 그런 의료면 의료, 이렇게 어떤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좋아해요. 연애는 조금씩만 나오고, 연애도 안 나오면 섭하죠. 저도 연애 얘기 하나도 없는 거가 좋다는 건 아니고, 근데 할 일 하면서 조금씩만 연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제 인생이 그렇듯이. 본인 스타일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리얼이잖아요. 아니, 이게 연애만 하는 세상은 없잖아요. 각자 다 일하느라 바쁘면서 연애는 조금씩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리얼리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류인데, 그 중에서도 범죄물을 제일 좋아하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얼마나 좋아하냐 하면은, 이게 사람이 되게 일하다가 정신 놓고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가장 쉬고 싶을 때. 가장 쉬고 싶을 때 이제 TV를 본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볼 수 있는 프로 있죠. 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많이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많이 보더라고요. 그쵸? 예. 아니면 무한도전. 본 거 또 보고 그런 프로가 다들 하나씩 있거든요. 나는 가수다도 있고, 왜냐면 음악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마냥 쉬고 싶을 때 본 거 또 봐도 좋고, 그냥 일상적으로 트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혹시 뭐를 보세요? 전 TV를 잘 안 봐요. 그쵸? 우리 도사님은 TV 자체를 잘 안 봐서. 근데 이게 문제야. 아니. 너무 이 방송할 때 약간 도움이 트렌드를 안 돼서. 몰라. 네. 근데 저도 뭐 별로 그렇게 트렌드에 도움되는 TV를 보진 않아요. 어쨌든 TV를 전 잘 안 보고, 저는 쉴 때는 그냥 쉬어요, 제가. 음악 들으면. 책 읽거나, 네, 그냥 책도 자거나. 못 읽을 때. 나도 책 읽는 게 좋은데. 책도 못 읽을 때는 그냥 자죠. TV 그렇구나. 보는 것도 스트레스일까?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프로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CSI예요. 그게 되게 특이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CSI 본 것도 봐도 좋고, 하여튼 제일 피곤할 때 맨날 틀어놓는 게 CSI인데, CSI가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냥 채널 돌리다가 봤죠. 유혈이 낭자해요, 그 프로가. 왜냐하면 그게 일단 그 살인사건 이런 거를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시체도 막 말도 안 되게 죽은 시체도 되게 많이 나고, 또 미드는 폭력적이거든요. 엄청 리얼하게 그거 나오거든요. 훼손된 시신들과 끔찍한 범죄 과정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에 나는 근데 물론 아주 심하진 않아요. CSI 정도면 아주 심한 편은 아니에요. 더 잔인하고 폭력적인 드라마들이 사실 많은데 CSI는 양반이거든요. 그렇기는 하나 그것도 몇 편 연속 보면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잔인해요. 폭력적이고.
근데도 나는 이상하게 그것만 틀어놓고 있으면 세상 너무 마음이 편한 거야. 그냥 그래서 신기하다. 이상하죠. 그래서 저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한테 그런 프로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시리즈가 3개가 있어요. 본편은 그냥 CSI인데 이거는 라스베가스가 미국의 라스베가스가 이제 배경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스피노프라고 해가지고 그 비슷한 시리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 CSI 마이애미. 마이애미를 배경으로 한 CSI 이야기. 그다음에 CSI 뉴욕. 이렇게 3편이 나왔어요. 그래서 스피노프 3가지 시리즈에 이제 등장인물들이 다 있는데, 근데 이것들이 방영이 될 때가 이제 통틀어서 보면 2000년부터 이게 조명된 게 2015년이에요. 완전히 조명된 게. 그러면 15년 동안 드라마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미드는 시즌제로 제작이 되는 게 있어도 인기 없으면 바로 다음 시즌 잘려요, 걔네도. 근데 이게 15년 동안 제작이 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전설적인 드라마죠. 그렇지만 이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2000년부터 2015년이잖아요. 제가 제 인생에 진짜 암흑기가 누구나 있잖아요. 제 인생에 제일 암흑기가 언제였냐면 2006년이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2006년 겨울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뭐 그전에도 암투병을 하셨으니까 안 좋았고, 돌아가신 이후부터 어느 별에서 왔니 책이 나온 2014년까지가 저한테는 암흑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너무 내가 일도 이제 뭐 작가를 한다고 준비를 하다가 엄마가 갑자기 아프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첫 책이 신데렐라를 위하여인데 그 2012년에 나왔는데 2004년에서 2012년까지 정말 2006년에서 그 한 6년 정도를 정말 꽃다운 나이였어요. 20대 중후반. 집에 처박혀서 글만 쓰면서 뭐 내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뭐 여기저기 그냥 알바 다니면서 동생 뒷바라지 하면서 그렇게 살던 시절이었어요.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고 제일 방황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제일 성숙했었던 시절이에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그 두더지같이 굴 속에서 꼬물꼬물 했던 그 자산들로 제가 지금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니어그램도 그때 만났고요. 근데 그런 암흑기에 나를 지탱하게 해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시기에 그게 빅뱅이랑 CSI랑 애니어그램, 요때 그거를 내가 다 판 거야. 그러면은 제가 뭐 아이돌도, 원래 아이돌 저는 옛날부터 좋아해서 좋아하는 아이돌 되게 많고요. 뭐 드라마도 좋아한 것들 뭐 있죠. 근데 그런 시기에 나를 버티게 해줬던 애들은 식구 같아. 그냥 그거 나한테 걔네 한낱 아이돌 한낱 드라마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내 식구야. 너무 친숙하고 지금도 제일 피곤할 때 식구들이랑 있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근데 그리고 저희 인생의 암흑기가 또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 이제 사춘기 때거든요, 중학교 때. 그때 이제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였죠. 막 학교 그만둘라 그러고 막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누구나 그때는 좀 그럴 거예요. 그 시절에 또 나를 지탱해 준 게 슬램덩크랑 서태지와 아이들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래서 그것들은 나한테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없는 의미를 지녀요. 그러니까 나는 5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힘들 때 나를 지탱하게 해준 건 그 덕질인 거야. 우리 저기 도사님은 인생에 그렇게 암흑기라고, 근데 결국에는 근데 그게 나의 다음 일을 결정을 하지. 다음 길을 나를 성숙하게 했지. 돌아보니까. 그랬던 시절이 언제 정도가 있었나요? 전 사춘기 때랑, 그치, 사춘기 때는 다 그렇지. 그때는 뭐 깊이 생각할 수 없을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너무 좋아서 재밌게 놀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평범한 겁니다, 이게. 네, 20대 후반에 이제 제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때, 그때 이제 저도 애니어그램 만났죠. 작가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저한테도 의미가 되게 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랬던 시리즈예요. 네. 그랬던 시리즈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정말 나한테는 뭐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라서 캐릭터니까. 그리고 뭐 드라마가 워낙 잘 만든 드라마인데다가 막 시즌 막 15까지 막 15년을 제작을 했으면 당연히 캐릭터들이 살아 숨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또 애니어그램에 시사해 주는 바가 많아요. 네.
그래서 CSI는 제가 생각하기로 대부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는 다 보셨을 거예요. 그냥 재밌어서 그냥 뭐, 왜냐면 그건 한 편마다 사건이 하나씩 끝나기 때문에 그냥 막 보기 좋거든요. 보실 때 기억이 나시면은 제가 이거를 한번 방송을 들으시면 아, 그게 그거였구나. 그 캐릭터가 그 번호였구나. 생각이 딱 나면서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흥미가 별로 없으시더라도 CSI에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라스베가스, 마이애미, 그리고 뉴욕편 이렇게 있는데 그게 미국에 있는 그 도시의 느낌을 되게 살렸어요. 그 미국은 한 나라라도 거의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고 풍광도 되게 다르고 워낙 넓은 나라다 보니까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를 살리는 게 되게 재미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각 그 수사대니까 반장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반장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원톱 드라마인데 이 반장님의 성향과 그 도시의 느낌, 그 도시 자체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그 도시의 느낌이지.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데 본편인 라스베가스는 네. 여러분 라스베가스 아시죠? 네. 라스베가스는 서부에 있어요. 네네. 마이애미는 남부에 있고 뉴욕은 동부에 있죠.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사막이에요. 완전 그냥 사막에 벌판 사막에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 도시는 어떤 도시죠? 도박의 도시. 그렇죠. 카지노와 유흥가와 그걸로 그렇게 계획해서 세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마피아가 지배하고 이게 워낙 유흥가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뭐 회계망측한 범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이 라스베가스의 밤을 지키시는 우리 반장님이 계신데 길 그리스던 반장님이라고 우리 길 반장님. 길 반장님의 번호는 5번이에요. 길 반장님이 5번 반장님이에요. 와. 5번 어디 가서 주인공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5번이야. 내가 이 길 반장님을 처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나는 CSI를 먼저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애니어그램을 생각을 했으니까 처음에 7번인가? 이렇게 생각했어. 진짜 지멋대로거든. 되게 냉정하고 남한테 관심 없고. 근데 7번이라기에는 너무 내성적인 것 같고 4번인가? 했어요. 근데 4번 날개 5번인데 여러분 7번과 5번의 관계는 뭐죠? 이성형이죠. 이성형이고 네. 분열 통합의 방향에서 5번이 분열로 가면 7번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4번 날개 5번인데다가 분열 방향이에요. 상태가 진짜 안 좋네요. 엄청 안 좋은 5번이에요. 그래 정말 우물하고 정직한 사람이지만 완전 덕후예요, 진짜. 남의 눈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수사는 잘하겠네. 완전 잘하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사하다 보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많으니까 사람이 되게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일들이 있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증거만을 쫓아가는 이게 오리지널 시리즈잖아, 라스베가스가. 그러니까 가장 CSI의 그 기획 의도에 충실한 반장님이에요. 과학수사랑 다른 수사랑 다른 게 뭐예요? 과학수사는 절대 감정이나 무슨 직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객관적인 증거만 쫓아간다 라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잘 맞는 반장님이 이제 5번 반장님이 있고 근데 이 반장님의 이제 주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5번 반장님, 아니 주변인들 얘기는 좀 이따 하고 5번 반장님이 그 라스베가스를 지배하죠. 얼마나 드라이합니까? 정말 사막처럼 드라이해요. 라스베가스 사막처럼 드라이해요. 와, 절묘하게 어울린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시리즈가 좋은데 마이애미는 또 뭐냐? 마이애미는 아세요? 마이애미? 몰라요. 남부에 네. 거기는 여름만 있어요. 덥고 습하고 악어 나와요. 마이애미도 휴양 도시예요. 와. 휴양 도시고 엄청 대도시고 되게 화려한 도시인데 이게 마이애미를 배경으로 한 범죄 드라마 영화가 많아요. 여기 이민자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쿠바 이민자들이 거기로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그렇죠. 위치상. 그리고 이제 계속 더운 데다 보니까 거기는 겨울이 아예 없어요. 항시 비키니 입고 뭐 온갖 부자들이 그걸로 휴양 다 오는 거예요. 겨울에. 그런 도시예요. 그 뜨거운 도시죠. 뜨거운 도시. 그래서 색감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게 라스베가스는 그리고 라스베가스도 야간조야. 그 설정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밤에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간조예요. 그래서 항상 금빛 햇살이 장렬하는 가운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반장님 여기서 이 마이애미 반장님
호라시오 케인이라는 분이 호반장님이라고 하거든요. 호반장님 8번이야. 뜨거운 8번인 거지. 어울리네. 그래서 이 8번 반장님은 진짜 미친 8번이에요. 그래서 이 미친 8번은 거의 이게 우리나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 막 되게 직관적이야. 그리고 이게 범인인 것 같고 나쁜 놈이면은 막 객관적인 증거 없어도 일단 조지고 봐요. 그리고 법이고 뭐고 나쁜 놈들은 다 쏴 죽여버려. 이 호반장님이 화끈한 반장님이에요. 아주. 근데 이런 식의 캐릭터가 우리나라에는 낯설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약간 그런 식이 많잖아. 그쵸. 형사 드라마 형사 보면은. 영화 뭐 이런 데도 다 강철중이잖아, 네. 강철중. 강철중이라고 보면 돼요. 미국의 강철중인데 미드는 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객관적인 거를 좀 좋아해요. 아무리 드라마라고 해도. 그리고 되게 법치국가거든요. 법 엄청 따지잖아요. 소송하는 게 취미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갖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색다르다고 해요. 미국 현지인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캐릭터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낯설다고. 이 호반장님이 이제 휘젓고 다니면서 더 원맨쇼예요. 원래 원맨쇼긴 한데 호반장님이 제일 원맨쇼야. 약간 액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CSI의 그 팬들은 야, 저게 무슨 과학수사냐, 그 액션 아니냐, 팡팡 터지고 막 난리 나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마이애미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애미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또 내 취향인데 그치, 5번은 딱 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좋아. 근데 또 내가 좋아하는 건 8번이잖아. 나는 막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막 때려 부수고 막 나가는 게 좋거든요. 저는 그런 남자가 멋있어 보여요. 볼 때만. 그래서 이제 볼 때만 감당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호반장님 제가 제일 사랑하는 반장님이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뉴욕 편이 있어요. 뉴욕은 이제 동부에 있는 미국 최고의 도시고, 뭐 당연히 어떠냐면 뉴욕은 차가워요. 그러니까 딱 이제 라스베가스는 드라이하고 마이애미는 뜨겁고 뉴욕은 차갑다고 보면 돼. 화려한데 되게 차가워요. 그리고 여기에 반장님은 1번이야. 맥 테일러라고 맥 반장님이라고 하거든요. 맥 반장님은 1번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1번. 잘 웃지 않고 워커홀릭에 알고 보면 마음은 따뜻하지만 원리 원칙주의자고 하지만 분노는 있어. 길 반장님처럼 차갑진 않아요. 그런 분이 이제 뉴욕을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분위기가 되게 절묘하게 딱 어우러져 있어요. 근데 반장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캐릭터도 거기를 받쳐주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CSI 라스베가스 편부터 볼게요. 본편이죠. 이거는 이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이게 제일 먼저 시작하고 제일 늦게 끝났어요. 이게 시리즈가 계속 제일 많이 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시즌이 1부터 15까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길 반장님이 5번 반장님이죠. 이 반장님이 정말 모든 CSI 시리즈 반장님 중에 제일 반장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원조니까. 근데 이분이 9시즌까지밖에 출연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그 길반장으로서 그 길그리썸이라는 캐릭터로 너무 인기가 있어서 이 CSI가 난리가 났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캐릭터에만 본인이 함몰된다고 느낀 거야. 그런 역할밖에 못 맡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이게 보면은 CSI가 그 좀 주요 등장 인물들이 중간에 나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교체되는 그쵸. 게 되게 큰일이잖아요. 시즌제인데. 왜냐하면 이게 주요 등장인물이면 분량도 많은데다가 몇 년씩 계속 같은 드라마를 해야 되면 다른 작품을 못해. 그리고 너무 이미지도 고정되고. 그쵸. 그래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근데 또 교체되는 게 이게 시즌제로 제작하다 보면 인물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것도 되게 좀 곤란하고 있어. 여기에서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데 길 반장님은 시즌 9까지만 하고 가셨어요. 근데 아무튼 그 9까지를 그래서 이제 확 바뀌죠,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길 반장님이 5번 의무란 그 분열 방향 7번 같은 데도 있는 4번 날개 이 5번 반장님이 정말 인생 혼자 사는 분이에요. 당연히 독신이고요. 정말 사람을 혐오하는 거의 그런 수준인데 여기서 반장이 있으면 항상 이제 그 밑에 바로 부반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캐릭터가 다 있어요. 네, 여기서 라스베가스의 부반장은 캐서린이라고 여자예요. 금발 미모의 여성이고
이분은 이제 뭐 라스베가스 쇼걸이었다가 CSI가 된 독특한 이력을 지닌 분인데 이분은 8번 유형이에요. 8번 유형이고 약간 성적 본능 같은 그런 느낌의 화끈한 캐릭터죠. 요런 분이 이제 캐서린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캐서린이 이게 5번이랑 8번 그리고 옆에 이제 또 형사가 항상 나와요. 왜냐하면 CSI는 경찰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범인 잡아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얘네랑 합을 맞추는 형사가 있어. 이게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또 거의 나오는 이 형사가 이름이 짐 브레스라고 이제 짐 브레스 경감님이 있어요. 이분도 또 8번이야. 미친 8번이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라스베가스는 5번이 대장이고 8번 둘이서 이렇게 딱 받쳐주는 5번과 8번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드라이 하겠어요. 진짜 드라이. 정말 드라이 합니다. 그리고 이 5번 반장님이 자기는 연구하고 그런 것만 좋지 뭐 이게 또 직장이다 보니까 또 정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막 세상 귀찮아. 빨리 결제 서류 올려달라는데 자기 수사하느라 바빠서 그거는 뒤로 미루고 그러면 막 월급 늦어지고 막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싸봐도 또 윗사람들한테 해야 돼요. 왜냐면 예산 따야 되니까. 그치. 극혐해 그런 걸 아주 그냥. 그거 내가 할 일 아니니까 뭐 난 몰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무슨 행사 있을 때 나가서 반장님이니까 연설 한마디 해달라 그러면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런 거를.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 세상 귀찮다. 넥타이도 매기 싫고 뭐 이러면은 하다가 그리고 막 해.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다가 막 갑자기 사건 현장에 전화 와. 그럼 갑자기 가버려.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캐서린이 이러면서 자기가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고 막 뒤에서 반장님 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고지고대로 나가다가 생기는 문제들을 8번들이 옆에서 수습을 해. 수습해줘. 한숨 쉬면서 수습해주고 또 8번들이 사고치면 5번이 또 수습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구도예요. 그래서 뭐 다른 캐릭터들을 보면 뭐 닉이라는 캐릭터 있는데 이분은 9번이고 그다음에 워릭이라는 친구 있는데 이분은 8번 그리고 세라라는 여자가 있는데 얘는 6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번을 8번들이 받쳐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이분이 이제 또 연애를 하긴 해. 썸이 또 있어. 세상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랑 연애를 하는 게 그 세라라는 6번 여자예요. 이 세라가 상태가 되게 안 좋은 6번이에요. 상처가 엄청 많고 엄청 방어적이고 되게 공격적이기도 한 그런 6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태가 안 좋은 5번과 상태가 안 좋은 6번이 연애를 하는 거야. 세상 답답해. 연애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게 뭐 좋아는 하는데 누가 한 걸음 다가서면 누구는 한 걸음 물러서고 또 걔가 다가서면 또 얘가 물러서고 사귀었다가 뭐 헤어지는 것도 뭐 그냥 멀어졌다가 뭐 또 갑자기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게 길 반장님이 9시즌까지 나오고 세라는 8시즌에서 하차해요. 이거 뭐 다 대부분 개인 사정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스토리 상으로는 세라가 갑자기 떠나는 거야 또. 헤어지자 이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라스베가스가 싫대 이러면서 떠나면서 길 반장님한테 그 메시지를 남겼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하는 말이 다 맞지만 나는 그 말을 들으면 너무 상처가 돼요. 이러면서 떠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찔리는 거야. 나는 길 반장님이 하는 짓을 보면 그러니까 나랑은 좀 다르긴 해요. 저랑은 달라요.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보면 사실 다 이해가 돼. 나도 저러고 싶을 때가 많았어. 근데 이제 저는 세라를 되게 좋아해요. 전 세라 팬입니다. 라스베가스 세라 너무 좋아하는데 왜 길반장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세라가. 저런 남자 뭐가 좋다고 좋아하냐, 진짜 그러면서. 그러고서 이제 떠났는데, 나중에 이제 길반장님이 하차를 하면서, 세라를 찾아가는 걸로 해서 하차를 해요. 다 놓고 세라를 찾아가서, 결국에 이제 결혼을 한 걸로 나와요. 결혼 장면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게 또 세라가 시즌 10에서 다시 돌아와. 길반장님은 안 돌아와요. 길반장님은 자기는 너무 이제 라스베가스 지겹다고 그 배우가 그 CSI 지겹다고 갔어. 근데 세라는
듣기로는 출연료 때문에 하차했다가 출연료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돌아왔대요. 그러면 이제 세라는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계속 있어요. 뭐 그렇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굴러가다가 이게 이제 길반장님이 하차했을 때 이 시리즈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워낙에 존재감이 크니까. 그렇죠. 거기서 되게 이제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랭스턴이라는 이제 반장인 듯 반장 아닌 그런 캐릭터가 와요. 그래서 이 내용상으로는 이제 하차를 했잖아요. 하면서 캐서린, 아까 그 부반장이라고 했던 8번 여자분이 반장이 돼요. 반장이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가기에는 너무 길 반장님의 그 빈자리가 크니까 랭스턴 박사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들어와서 반장은 아니지만 이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요. 근데 이분은 이제 캐릭터가 1번이야. 9번 날개 1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왔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어요. 그게 생각해봐. 물론 1번이 재미가 없지. 노잼이야. 너무 이제 자기의 그런 분노를 억누르면서 이제 되게 올바른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좌충우돌하던 그런 5번도 사실 꼴통이잖아요. 아슬아슬한 게 없구나. 그치. 아슬아슬한 게 없어. 나름 아슬아슬하지만 뭐 별로 5번에 비해서 그렇게 막 길반장님에 비해서는 좀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즌 2번 이제 9, 10, 11 중간에 이제 하차를 하시고 드디어 새로운 반장님이 옵니다. 이분이 되게 이 랭스턴 박사가 되게 불미스러운 내용상으로도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제 나가면서 그거에 책임을 지고 이 캐서린이 잘렸어 반장에서. 부반장이었다 반장이 된 도로 부반장이 되면서 새로운 반장님이 와요. 새로운 반장님이 오는데 이제 러셀 반장님이 오는데 이 반장님은 이 반장님 또한 굉장히 CSI 반장님 중에 특이한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멀쩡한 가정을 갖고 있어. 처자식이 있고 이런 캐릭터가 없어요. 다 사연 있고 다 독신해. 다 이런 식이거든요. 반장님이.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그러니까 무슨 그렇다고 뭐 저는 정상 가족의 신화를 추종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평범한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사람은 3번이에요. 완전 다르죠. 3번인데 감정형이 등장했네요. 되게 매력적인 3번이에요. 저는 3번 캐릭터 제가 별로 매력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러셀 반장님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제가 3번 캐릭터, 3번 유형의 완전체로 전에 예로 들었던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삼시세끼의 차승원 씨였어요. 차승원 씨가 2번 날개 3번에 정말 상태가 좋은 그러면은 진짜 인간미도 있으면서 주변 사람도 챙기면서 어떤 그러면서도 냉정하고 때는 냉정하고 능력도 있고 분위기도 잘 맞추고 요런 캐릭터인데 그런 캐릭터예요. 이 러셀 반장님이. 그래서 러셀 반장님 체제에서는 15시즌까지 쭉 갔어요. 러셀 반장님 멋있어요. 되게 잘생겼는데 그러면서 이 3번 반장님 오면서 전에 조연으로 나왔던 캐릭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CSI 같은 시리즈는 조연이었던 애들은 또 끝까지 가는 애들이 있어. 왜냐면 얘네는 출연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다른 작품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너무 이미지가 고정되는 것도 아니고 워낙 인기 있는 드라마니까 짭짤하잖아요. 사실 큰 배역을 맡는 배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쵸. 그래서 이게 조연들은 또 쭉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처음에 그 에클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에클리도 3번이거든요. 처음에 되게 재수없는 3번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사과야. 항상 내사과는 여러분 내사 아시죠? 내사. 그 수사팀의 어떤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 수사팀을 수사하는 그런 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적으로 나와요. 내사과가. 내사과가 그쵸.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누구한테나 껄끄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클리라는 3번 그 내사과 그 사람이 길반장이랑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으로 3번과 5번이 안 맞는 것처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클리는 별로 일은 잘 하지 못하는데 정치를 잘하는 사람인 거야. 근데 또 길반장님이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데 너무 윗사람들한테 그 비위를 못 맞춰. 요령도 없고. 그래서 이 에클리가 사사건건 하여튼 길반장님이랑 충돌을 하면서 길반장님한테 어깃장을 놓고 결국에는 당하고 이런 밉상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 에클리가 계속 등장을 하면서 길반장님 떠나고 나니까 승진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승진을 해서 이제 그
윗사람이 돼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은 원래 관리직이 또 잘 맞잖아요, 실무보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에클리가 되게 인간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렇게 성숙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뭐 없다고는 볼 수 없죠. 근데 아무튼 필요하니까 이제 에클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나온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되게 귀여운 캐릭터가 돼요, 에클리가. 좋은 캐릭터가 돼요. 호감이 돼. 그러면서 3번 반장님의 에클리가 많이 나오고, 이게 에릭이라는 원래 그냥 이게 보면 그래도 현장 뛰는 사람들은 이게 좀 중요한 역할이고, 이게 실험실에서 이것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조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에릭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얘도 3번인데 귀여운 3번이에요. 2번 날개 3번이고 약간 7번 느낌 나는 그런 귀여운 캐릭터인데 얘가 조연으로 조금씩 나오다가 얘가 귀엽고 이제 주연들이 많이 빠지니까 근데 나중에 뭐 닉, 워릭 이런 애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애들이 거의 다 하차를 하거든요. 아 닉은 안 했는데 뭐 워릭도 하차하고 뭐 캐사린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얘가 점점 중요한 인물이 돼요. 얘도 3번이잖아. 또 이제 호지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얘는 밉상 3번이었어요. 처음부터 진짜 막 대놓고 아첨하고 막 엄청 길반장님한테 아첨하고 길반장님이 진짜 개구박하고 막 개무시하고 이런 캐릭터였는데 얘도 또 하차를 안 하다 보니까 점점 얘가 비중이 높아져.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시즌 11부터 넘어가면은 3번 판이 되는 거야. 그러게. 3번 반장님의 조연 3번들이 오래 남았다 다들. 다 위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추가되는 캐릭터들이 뭐 모건이라는 예쁜 여자애 나오는데 얘가 그 아까 그 에클리라는 처음에 밉상의 내사과였던 그분의 딸이야 또. 귀여운 친구가 나와 6번 여자 나오고 캐서린이 빠지면서 이제 캐서린 자리에 똑같은 8번의 금발 여자가 나오는데 캐서린은 9번 날개 8번 느낌이었고 얘는 7번 날개 8번 느낌이야. 그러니까 완전 미친 듯이 활동적이고 막 정말 그거를 어떻게 감정 컨트롤할 수가 없는 막 무대뽀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가 그 러셀 3번 반장님을 좋아해. 옛날부터 좋아했어. 유부남인데 잘살고 있는 유부남인데 개의치 않고 계속 좋아해. 근데 또 이 러셀 반장님은 3번답게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적당히 토닥토닥해 가면서 얘를 또 데리고 다녀요. 일을 잘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5번, 8번이 지배하던 그런 분위기에서 점차 3번이 판치면서 훨씬 인간적으로 말이 통하는 세련된 공간이 되어가요. 이 CSI 라스베가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제 러셀 반장님 체제 하에서 이제 시즌 15로 막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가 물론 뒤로 가면서 좀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이 생겨요. 왜냐면 기술도 다르고 이게 시즌 1 같은 걸 보면은 그렇게. 막 진짜 최고의 과학 수사인데 막 컴퓨터 모니터가 막 이렇게 두껍고 막 그렇거든요. 핸드폰도 막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겠네요. 느낄 수 있으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등장 인물들의 성격이 애니어그램으로 봐서 변화하면서 또 분위기도 체인지가 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이 작가들이 애니어그램 모르더라도 너무 잘 맞거든요, 이 유형이. 그래서 정말 캐릭터를 이제 생동감 있게 유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라스베가스 편을 여기서 마치고 그다음 마이애미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